안녕하세요. 양재 이동 1구역 우리 동네 재개발 이야기 사업기간 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요. 3080 플러스 도심복합사업은요. 계획대로 간다면 입주 시기까지 5, 6년을 잡고 있고요. 민간 재개발은 평균 15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15년은 지정지구가 된 시점부터 15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추진위를 중심으로 동의서를 받고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지정지구가 되는 그 기간은 빠져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정지구가 되기까지는 평균 10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민간 재개발은 얼마나 걸릴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지역과 상황이 모두 달라서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거의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더라고요.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 나온 금호 15구역. 현재 이편한 세상 신금호 파크힐스 아파트예요. 여기는 1996년쯤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비 지정 지구가 된 게 2006년 10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2007년 1월에 났고요. 관리 처분이 2014년 2월 27일 났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총 22년 정도가 걸린 거죠. 여기가 2018년 2월에 입주했어요. 바로 옆 동네 개포주공 2단지를 한번 볼까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엄청 오래 걸렸죠. 아마 1994년쯤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9년 지나서 2003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12년 만에 2015년 2월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리고 2019년 2월에 입주까지 25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강북에 입주 시기가 비슷한 여기 옥수 13구역 옥수 파크힐즈 한번 볼까요? 여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옥수동 서울의 달. 여기는요. 옛날에 TV 드라마 정말 서울의 달의 무대였었어요. 여기가. 정말 유명한 드라마였었죠. 이 달동네가 옥수 파크힐즈, 지금은 강남의 부자들 자녀들이 많이 산대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강남이니까 지금 너무 좋은 아파트가 됐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는 1991년쯤 시작해서요. 2008년에 조합 설립 인가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약 한 17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관리 처분이 2012년 또 2016년에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총 25년 걸렸죠.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길 하나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서울숲 2차 푸르지오하고 또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길 하나를 두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재개발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입주 시기는 꽤 차이가 있어요. 서울숲 2차 푸르지오는 2012년 8월에 입주했고요.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는 2018년 2월에 입주했어요. 입주 시기가 6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가 서울숲 2차 푸르지오. 사업 기간을 보면요. 금호 29역은 서울숲 리버는요. 1992년쯤 시작해서 2002년 재개발 추진이 그리고 2011년 11월에 관리처분 인가 났고 2018년에 입주했어요. 관리처분 인가 받고 입주까지 약 6년이 넘게 걸린 거죠. 2주에 문제가 생겨서요. 3년 넘게 공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조합원이 부담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나고 빨리 이주하고 철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는 건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죠. 이처럼 민간 재개발은 동의서 진구 시점부터 지정지구 받는 게 10년, 조합 설립 인가 받고 관리처분 인가 받는 데까지 엄청 사건 사고가 많고 정책이나 조합원끼리 분열, 또 조합장 비리 이렇게 짐 다 빼고 입주하면 평균 25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양재 이동 1구역은 만약 민간 재개발로 한다면요. 동의서 진구 구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노후도 30년이 충족된다고 치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노후도가 20년이죠.
그런데 그냥 30년이라고 치고도 입주 시기는 앞으로 25년 전후가 되겠죠. 그러면 2022년에서 25년 후면 2047년이잖아요. 그동안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답답하고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도 일부에서 민간 재개발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분들, 또 집을 몇십 채씩 갖고 계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또 건물주, 또 단독주택 소유자분들, 이런 분들은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나름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최고 2채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현금 청산이니까. 또 세를 받아서 또 고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분리 세대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 당하는 분들도, 아마 이런 분들은 민간 재개발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수십 채의 집들 있잖아요. 한 20년간에 걸쳐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제일 높은 가격으로 마지막 한 채 남기고 다 팔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으로 민간 재개발을 주장하신다면 우리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보통의 분들은요, 뭐 다주택자 분들이 집 다 팔고 나갈 때까지 한 20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38%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 많이 잡아도 10%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 빼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도대체 왜 반대를 하시는 거죠? 아마 속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막연히 갑자기 찾아온 이 행운 같은 기회가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의 집 한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게 로또 수준의 기회인데 억지 펴시는 분들께 속으시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보시게 된다는 거잖아요. 뭐 개중에 혹시 나는 뭐 꿈이 뭐 볕도 안 드는 낡은 빌라에서 사는 게 뭐 목표고 꿈이야. 뭐 나는 내 빌라가 절대 새 아파트,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나 진짜 싫고 내 빌라 20억, 30억짜리 아파트 되는 건 정말 못 견디기 싫어.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혹시 빼고요. 이런 사람 빼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약 28%의 주민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분들은요. 분명히 속으시거나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혹시 옆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설득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 평생 책 한 권,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요.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도 귀가 잘못된 정보, 그 한쪽으로만 열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위에서 좀 도와드려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거의 같은 시기에 재개발 시작한 곳이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분열하고 다투고 막 소송하고 이렇게 돼갖고 하나는 2012년에 입주하고 또 하나는 2018년에 입주했잖아요. 이런 분열들이 결국 손해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서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마트한 추진위원님들 중심으로 열정적인 협력위원님들, 현명하신 동의자분들 때문에 단번에 62%까지 왔고요. 여기서 여세를 몰아서 더욱 나머지 속으시거나 잘못 판단하시는 28%쯤 되는 주민분들이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적극 도와드리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썩비리 명품 아파트 되는 날까지 파이팅! 전 다음 시간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참 그리고요. 이 방송은요. 추진위와는 무관한 개인 방송이에요. 아주 멋진 색소폰님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전 주민이자 협력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나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야겠다 싶고요.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양재 이동 1구역 재개발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혹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아진다면
그만큼 우리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유튜브에서 양재이동 1구역 재개발을 치면요. 검색 숫자가 거의 안 나와요.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재개발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분명한 우리 목소리가 넘쳐나야 무시 못할 양재이동 1구역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우리 사업이 알려지고 영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미숙하지만 시작했어요. 그럼 이만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